그럼 수술 후에 그게 이제 위가 네. 이게 작아져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늘어나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평상시에 늘어나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만 늘어나는 거죠. 음식 먹을 때 늘어나는데 이제 그 늘어나는 위를 일단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링이라는 걸 합니다. 네. 필링이라는 건 왜 하냐면 밴드를 바로 걸어줘서 처음부터 아예 못 먹게 만들어주면 참 편하고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밴드를 처음 걸었을 때는 조금 접어졌다가 한 4주, 6주가 되면서 위가 이제 수술이 다 완성이 된 때가 되면 좀 넓어집니다. 네, 구멍. 넓어지죠. 예. 그래서 한 새끼손가락 정도, 1cm 정도의 그 통과하는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정도 구멍을 갖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잘 먹습니다. 한 공기 정도는 폭식을 네. 못해. 네. 한 공기를 먹을 수 있나요? 네, 그 네, 정도만 먹을 수 해도? 있습니다. 사람은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어서 그 정도 가지면 이 다이어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필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생리식염수를 밴드를 채우면 밴드가 일정 부분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입구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위에 입구를 바로 줄여주면 식사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는 평상시 때는 한 탁구공 정도, 네. 그 정도가 한 30cc 정도의 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만 먹으면 물 같은 걸 침 같은 걸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위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제 한 테니스공 정도 커질 수 있게. 그럼 테니스공 정도면 최대 한 반 공기 이하 정도 우리나라 식사량으로 보면요. 네. 그 정도를 밥 먹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거지. 위가 항상 커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식사할 때만 커지는 겁니다. 그 수술 시간이나 네. 아니면 이제 좀 뭐 입원 기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수술 시간과 입원 기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밴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수술 시간은 밴드 자체의 수술 시간은 뭐 30분 정도 내외에 최대 1시간 이내면 다 끝나고요. 보통 이제 마취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회복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99% 이상이 당일 퇴원하고 있습니다. 당일 퇴원이요? 네. 네.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바로 물 드시고 얼음 같은 거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 먹고 괜찮으시면 퇴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날은 이제 물만 드시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뭐 미음 같은 거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수술하시는 분 경험이라든지 이제 클리닉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하고 그 다음 날은 물만 다음 날까지. 물 종류. 또 한 달 당뇨가 없는 분은 그래서 이온 음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못 먹을 때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 수술이 흉터 때문에 좀 네. 고민하시는 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흉터는 어떻게 많이 남진 않나요? 흉터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 복강경을 사용하니까 사실은 이런 고도비만 수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많이 시행이 될 수 있게 된 거는 복강경 수술입니다. 복강경 수술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죠. 체중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하면 합병증 확률이 높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강경이 됨으로써 이거를 일반인 수술 정도의 보다 더 안전한 수술로 바꾼 거. 특히 이 고도비만 수술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준비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죠. 응급 수술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 배꼽을 사용을 해서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이게 구멍을 그렇죠. 몇 개만 뚫으면 몇 개만 되죠. 뚫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그것도 이제 가는 복강경을 사용을 해서 상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같은데 네. 뭐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을 물론 뭐 네.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죠, 그죠? 네.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안 생기도록 생활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위밴드 수술도 간단하지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좀 많이 해보고 그렇지만 이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수술하면서 위험성은 장을 만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장에 대한 손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을 저희들이 주의해서 수술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수술 뒤가 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수술 뒤에는 우리의 위는 항상 움직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밴드라는 애가 들어가서 요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움직이는 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밴드하고 만약에 싸우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밴드하고 싸운다는 건 뭐냐면 밴드를 하고 나면 분명히 배고픔도 사라지게 되고 어느 정도 먹게 되면 딱 내부에서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줍니다. 네, 답답하고 그렇죠. 이런 신호를 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먹게 되면 네. 그 다음엔 아플 수도 있고 더 무시하게 먹으면
이제 토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쩌다 한 번씩 토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습관적으로 또 하시는 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한다든지 복부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 밴드가 우리가 이제 그게 밴드가 밑에 사이로 위가 빠지지 말라고 다 이렇게 다 꼬매놨는데 그 꼬매놓은 걸 이기고서 밴드 사이로 밑으로 위가 올라가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밴드가 사진을 찍어 보면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실상은 미끄러진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위가 밴드 사이로 끼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아주 많지는 않죠. 뭐 100명 정도에서 보통 보고상에는 1명 내지 3명 정도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명 내지 3명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대부분 밴드는 그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먹고 토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밴드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수술 뒤에 염두에 두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밴드가 몸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물질을 계속 이렇게 몸속에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밴드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밴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거의 못 느끼십니다. 보통 3주, 4주 지나가면 자기 수술한지 잊어버리시는 게 더 걱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그 느낌은 없습니다. 특히 실리콘으로 된 보형물은 사실 여러 가지 성형이나 보형이나 우리가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느낌은 없습니다. 요게 요게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랩밴드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PS 밴드라는 밴드입니다. 네. 요 밴드를 사용하면 좀 이 밴드술이 다른 어떤 수술에 비해서 가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간단하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간단하고 안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식생활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수술과 달리 다른 수술은 이제 수술을 해놓으면 그 수술한테 내 스스로가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수술은 밴드를 해놓고 자기의 생활이 다 다르죠. 먹는 게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네. 그리고 먹는 종류까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어느 정도 많이 줄였다 적게 줄였다를 반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람 개개인에 맞춰서 그 감량의 조건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 정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혹시 문제가 생겼더라도 밴드를 풀어주거나 물을 집어넣었던 물을 다 빼주거나 아니면 밴드를 제거하면 위는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중 감량이 좀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을 기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 얼마나 체중이 빠지나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위밴드 수술은 일단 다른 수술, 위 절제나 위 우회술에 비해서 처음 내려가는 속도는 좀 느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느린 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년, 4년이 지나면 다 만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기 속도는 느리지만 보통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1년 내 목표는 자기 초과 체중의 75% 이상, 이게 이제 성공한 그룹이죠. 이제 성공하지 못한 그룹은 50% 이하로 빠진 그룹이고요. 킬로그램 수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1kg 정도 씩 감량을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네. 이제 성공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환자들은 수술 아픈 상태에서 좀 어떤 좀 그러니까 수술을 갑자기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될 때까지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일단 뭐 수술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체중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다이어트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밴드 받으시는 분들이 뭐 이 우회술이나 이런 분처럼 아주 초고도비만보다는 일반적인 비고도비만이 많기 때문에 네. 당장 그 다이어트를 뭐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체중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 전에 갑자기 체중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지방간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그럼 지방간이 심해지게 되면 그 지방간 자체가 이제 커져가지고 간이 커져가지고 수술 시야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간이 일단 급격히 생기게 되면 체중을 수술 뒤에 그렇게 적게 먹는데도 체중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적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방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 체중 정도를 일상생활을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요 위 밴드술은 방금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요런 분들이 받으면 제일 좋다. 네. 어떤 분들한테 좀
좋을까요? 이게? 일단 위밴드술의 가장 효과적인 분은 나는 생각할 때 체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죠. 고도비만 환자 중 안에도 제일 효과적인 분은 나는 먹는 양이 많아 라고 느끼시는 분은 거의 100%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면 먹는 양은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개 중에 나는 간식을 너무 많이 해. 네. 뭐 나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 이런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까지 뭐 줄일 네. 때까지 도달해야 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는 식사량이 많고 나는 체중이 있으면서 폭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주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 그러면 폭식은 못 하니까요. 네. 그리고 폭식이라는 게 보통 한 끼를 안 먹고 두 끼를 안 먹어서 그걸 보상하기 위한 심리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심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항상 그 배고픔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항상 희한하게 이 밴드를 하고 나면 배고픔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밴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아침을 먹고 그렇게 조금 먹고 점심 때 생기고, 점심을 먹고 또 저녁 때 생기고, 그리고 자기 전까지 배 안 고프게,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렇도록 저희들이 이제 수술 뒤에 관리를 많이 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위밴드 술에 대해서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